어머님, 이제 그 유튜브 좀 그만하세요. 저희도 창피하거든요. 그래, 네 눈엔 내가 그저 수세미나 뜨는 노인네로만 보이겠지. 근데 기억해둬라. 내가 이 나이에 유튜브로 세상을 꿰매고 있다는 거.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라디오 사연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 올라오는 다양한 인생사와 삶의 경험들을 재미있게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사연자들에게 큰 힘이 되며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지혜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옥천에서 올라온 70세 장미자입니다. 저는 평생 시골에서 살았고, 봄이면 닭 갈고, 여름이면 김 메고, 가을이면 수확하고, 겨울이면 손뜨개를 하며 지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 바라보며 오롯이 혼자서 살아왔지요. 제게 손뜨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그 긴 외로움 속에서도 제 마음을 다잡아 주던 유일한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웃 어르신들께 목도리 하나 떠드리면 아이고, 미자야 손이 참 야물다라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그 말에 하루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았지요.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열심히 살아왔고, 예쁜 손녀 둘의 며느리도 반듯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몇 해 전 아들 가족이 이사를 하며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 집에 올라오세요. 함께 지내요. 라고 말해 주었을 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고생 끝에 드디어 함께할 날이 왔구나 싶었거든요. 시골집을 정리하고 눈물로 감나무에 인사하고 서울로 올라오던 날, 기대와 설렘이 반반이었어요. 손주들과 매일 밥 먹고 웃으며 살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할까. 며느리가 준비해준 방에 앉아 어머님, 필요한 거 있으시면 꼭 말씀하세요라고 하던 그 목소리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다 그렇듯 모든 게 영원히 좋기만 하진 않더군요.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의 말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 실뭉치들 여기저기 두지 마세요. 지저분해요. 어머님, 아침에 너무 일찍 움직이시면 저희 다 깨요. 하루 이틀 그 잔소리가 쌓이기 시작하자 마음속에 말 못할 서운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손녀들은 그래도 저를 잘 따랐지만 저녁 때 가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저는 그저 웃으며 밤만 뜨는 존재가 되어 있더군요. 아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 키우고 일하느라 며느리도 힘들겠지. 내가 좀만 더 조심하면 되지 뭐. 그렇게 마음을 다독이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 하나가 제 손뜨개에 실타래를 보며 물었어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너무 예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랜만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제 손을, 제 시간을, 제 정성을 예쁘다고 말해줬거든요. 유진아, 할머니가 너한테 하나 가르쳐 줄까? 그날부터 손녀와 조용히 뜨개질을 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손녀가 그러더군요. 할머니, 이거 영상으로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유튜브라는 게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본대요. 그저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나이 이르네, 무슨 유튜브야. 웃기지도 않다 싶었죠. 그래도 손녀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하나 찍어 올렸어요. 조용한 목소리로 이 실은 따뜻해서 겨울에 좋아요라고 설명하는 제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조회수가 수천을 넘기더니 할머니 목소리에 힐링이 되네요. 우리 엄마 생각나요. 배우고 싶어요. 더 올려주세요. 그걸 보는 순간 며느리 몰래 제 방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저를 무시하던 며느리도 아들도 몰랐던 저 장미자가 누군가에겐 따뜻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물론 처음엔 며느리는 냉소적이었습니다. 요즘 그런 거 한다고 돈이 되나요? 괜히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점점 더 뜨거워졌고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기자 주변에서 취재 요청도 오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며느리는 말투를 조금 바꾸더군요. 어머니, 요즘 바쁘시죠? 영상은 잘 되고 있으세요? 뭐랄까요? 좀 씁쓸하면서도 우스운 마음이 들었지요. 오늘은 시골 엄마가 도시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다가 우연히 유튜브를 시작하며 자신만의 가치를 되찾은 어쩌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이야기, 제 인생의 반전 스토리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잊힌 존재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어떤 계기로든 누구든 다시 자기 가치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나고 나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고맙습니다라는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그 말 한마디가 또 하루를 살아가는 제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충북 옥천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곳은 계절 따라 색이 바뀌고 냇물 소리와 개구리 울음이 잠을 재워주는 고요한 동네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늘 잡는 게 익숙했고 겨울이면 어머니께 배워 한 코 한 코 짜던 털장갑이 제 첫 작품이었지요. 학교 다니던 시절엔 친구 생일 때마다 손수 짠 목도리 하나씩 선물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일이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씨앗이었나 봅니다. 남편과는 20살 때 시집와 농사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농한기에는 면사무소 분여회에서 바느질 모임을 하고 겨울이면 장날에 수세미며 목도리 팔러 나가기도 했어요. 세상에 태어나 큰 부자는 못 되어도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살아온 인생. 그래도 늘 마음은 따뜻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쉰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론 아들 하나 바라보며 오롯이 살아왔습니다. 공부 욕심 많던 아이였고 저는 그걸 끝까지 밀어주고 싶었습니다. 공부만 해라. 돈은 내가 벌게. 그 말만 되풀이하며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뜨게 일감을 받아 뜨곤 했지요. 아들 학원비가 부족했던 어느 겨울엔 아궁이에 장작 하나 제대로 넣지 못하고 손가락이 얼어가며 수세미를 떴습니다. 그때 손이 얼어실이 잘 안 잡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도 그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이 아이는 나보다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그 믿음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되었고 입학식 날 아들 손 잡고 올라가 보니 그 넓은 운동장에서 제 손은 유난히 거칠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 손으로 아들을 밀어 올렸다는 자부심 하나는 누구보다 컸지요. 졸업 후엔 서울에서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했습니다. 며느리도 그 당시에는 정말 반듯한 아이였습니다. 시골까지 내려와 어머님, 제가 어머니 많이 챙겨드릴게요 라며 웃던 모습. 그때는 마음 놓고 믿었습니다. 손녀가 생기고 그 아이가 걷기 시작할 무렵 아들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들 봐주실 분도 없고 어머니도 혼자 계시지 말고 올라오세요. 우리랑 같이 삽시다.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필요해졌구나. 그 생각에 밤새 이불을 개며 시골집을 정리했지요. 가까운 친구들에게 인사하고 마당과 감나무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감나무야, 나 서울 간다. 내 감 맛도 못 보고 가네. 내년에 꼭 와서 보자. 서울은 컸습니다. 처음 본 지하철, 고층 아파트, 복잡한 거리, 그 모든 것이 낯설고 벅찼지만 손주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며느리는 방 하나를 비워주고 정성스레 꾸며줬고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시면
꼭 말씀하세요라고 했을 땐 정말 잘 왔구나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소녀 손잡고 놀이터 다니고 학교 가는 길 배웅하고 한가한 낮에는 거실 한켠에 앉아 수세미 뜨거나 목도리 짰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골에서 하던 삶을 그대로 도시에서 이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회사가 바빠지며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며느리의 표정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애들 너무 일찍 깨우지 마세요. 피곤하대요. 실타래가 여기저기 굴러다녀서 치우느라 힘들어요. 그 말들이 하나하나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저는 물러났습니다. 방 안에만 있고 조용히 밥 먹고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래도 그게 쉽지는 않더군요. 같은 집에 살면서 투명인간처럼 지내는 일이 얼마나 서러운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나마 손녀들이 제게 와 안기고 할머니, 이거 예쁘다.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라며 뜨개질을 궁금해해 줄 때마다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날도 조용히 수세미를 뜨고 있었지요. 손녀가 옆에 와 앉아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거 영상 찍어서 올려볼까? 요즘 다 그렇게 한다던데.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 야, 내가 뭔 유튜브야. 그건 연예인들이나 하는 거지. 하지만 손녀는 장난처럼 제 손을 찍었고 짧은 설명을 덧붙여 올렸습니다. 며칠 뒤 손녀가 제게 보여준 화면 속엔 수많은 댓글과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었지요. 할머니, 목소리 너무 따뜻해요. 엄마 생각나요. 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내가 괜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 손, 이 바늘질, 이 목소리 하나도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 있구나. 그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시작이었습니다. 유튜브 첫 영상이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손녀와 저는 장난삼아 두 번째, 세 번째 영상도 찍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손뜨개 방법, 실 고르는 요령, 그리고 예전 시골 이야기까지 그 모든 게 영상 속에 녹아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겨울에 따뜻하게 쓸 수 있는 귀마개 만들어 볼게요. 이 실은 말이죠. 시골 장날마다 파는 재래시장 실이에요. 힘이 아주 좋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듯 풀어낸 영상들이 점점 구독자를 늘려갔고 어느덧 제 채널 구독자가 5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 시점쯤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영상 많이 하시네요. 수익은 좀 나세요. 그 영상 찍을 땐 마이크라도 쓰셔야 할 텐데. 그런 장비는 누가 사드리나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에 담긴 뉘앙스는 날이 갈수록 뾰족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상 촬영을 하려던 오후, 거실에 조용히 앉아 삼각대를 세우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또 촬영하실 건가요? 예. 손녀가 도와주기로 해서요. 오늘은 모자 뜨는 걸 알려줄까 해서. 그때 며느리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요. 어머님, 저희 집이 무슨 스튜디오도 아니고요. 요즘 들어 집에 손님도 자주 오고 아이들도 예민해지잖아요. 촬영은 그만 좀 하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폐 안 끼치려 살아왔고 조심하며 지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내 방 한켠에서 조용히 말하며 찍던 영상이 이렇게 불편한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까? 미안하다. 며느라, 방 안에서 조용히 찍을게. 손녀가 도와준다고 해서 그 말을 하기도 전에 며느리는 다시 말을 끊었습니다. 솔직히요. 이거 수익도 제대로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어머님 시간 낭비하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애들 간식 하나 더 챙겨주시거나 반찬 하나 더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뭐가 아쉬워 이런 말 듣고 살아야 하나. 손주들 간식은 매일 챙겼고 반찬도 며느리 입맛 맞춰서 바꿔가며 했는데 그런 제 노력을 한 번도 인정한 적 없는 사람이 그딴 말을 한다고요. 그날 밤 방 안에 들어와 삼각대를 접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싶었던 가족들에게 나는 그저 불편한 존재였던 걸까요? 며칠 뒤 손녀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왜 촬영 안 하세요? 그냥 좀 쉬자꾸나. 사람도 너무 많아졌고 좀 조용히 지내려고. 그 말을 하는 동안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손녀는 눈치를 챘는지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후로도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영상 때문에 집이 지저분해져요. 어머님이 괜히 그런 거 올려서 사람들이 알아보면 어떡해요. 심지어는 어머님 채널 때문에 제가 주변에서 뭐라 듣잖아요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유명해지는 게 싫은 거구나. 시골 어머니가 자신보다 더 주목받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던 거겠지요. 아들에겐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누구 편도 들지 못하고 오히려 며느리에게 눈치만 줄 테니까요. 그저 혼자서 밤마다 나는 왜 이 집에 올라왔을까 되묻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지요. 할머니, 시골 손뜨개 유튜버로 화제가 되고 계세요. 짧게 인터뷰 요청드릴 수 있을까요? 그 전화 한 통이 그동안 움츠러든 제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며느리가 알게 되었을 때의 반응은 그보다 더 차가울 수는 없었습니다. 지역 방송국 인터뷰가 방영된 후 제 유튜브 채널은 그야말로 상상도 못할 반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에서 찍은 손뜨개 영상 하나가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더니 이름도 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고맙습니다. 힐링받고 갑니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목소리와 손길에서 위로를 받는다니 그저 놀라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리둥절했지만 한편으론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자존감이 올라오더군요. 평생 남들 뒷바라지에 남편 없이 자식 하나 바라보며 살아왔던 인생, 이제서야 누군가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제 손끝의 바느질 하나에 감동을 받는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는 결국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인터뷰가 나간 다음 날부터 노골적으로 말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드러나시면 곤란하잖아요. 저희도 동네에서 체면이 있는데요. 이제 유튜브도 정리할 때 되신 거 아닌가요? 말끝마다 저희 하며 마치 본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듯 말하던 그 태도. 결국 어느 날 저녁엔 식탁에서 공개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유명해지시면 누가 우리 가족 얘기라도 알아볼까봐 걱정이에요. 아이들 학교에도 영향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무리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요. 처음엔 걱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걱정이 아니라 견제였습니다. 아들 역시 말없이 밥만 먹으며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고 손녀들마저 무거운 분위기에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내가 조금이라도 주목받는 걸 이렇게 못 견디는 걸까? 내가 정말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걸까? 수십 번을 되뇌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사건은 터졌습니다. 영상 편집을 하려고 스마트폰을 켜는데 유튜브 계정이 로그아웃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다시 로그인을 시도했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메시지가 뜨더군요. 처음엔 제가 잘못 입력했나 싶어 몇 번이고 다시 입력했지만 결국 계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말았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누가 내 계정을 손녀에게 부탁해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손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엄마가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유튜브 계정을 몰래 접속해서 삭제하거나 탈퇴 처리한 것입니다. 전에도 휴대폰 비밀번호를 물어보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어머님, 혹시 휴대폰에 비밀번호 있으세요? 애들이 실수로 뭐 눌러서요. 그 말도 지금 생각하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지요. 저는 그 길로 바로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앉았습니다. 손녀들은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계정 누가 없앴니? 아들은 당황한 얼굴이었고 며느리는 머뭇거리다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유튜브 채널 가족들한테 너무 부담이에요. 솔직히 아이들도 친구들 사이에서 불편해지고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더군요. 분노가 아니라 더 깊은 상처였습니다. 내가 나이 70이 넘어서야 이렇게 버림받듯 내 인생의 의미를 지워지는구나. 네가 뭔데 내 걸 지우니? 그게 내 삶이었고 내 유일한 공간이었고 처음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느낀 곳이었다. 근데 그걸 내 마음대로 없애?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내 가족 아니었니? 같은 집에 살면서 내 존재 하나 인정하지 않던 내가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을 해? 아들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알았다면 막았을 텐데. 그래. 내가 늘 그랬지. 아무것도 모른 척. 그게 더 미운 줄 알아? 그날 밤 저는 가방을 쌌습니다. 오래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나갈게. 그리고 너희 집엔 다시는 발도 안 들일 거다. 걱정 말아라. 나 혼자 살아도 이젠 괜찮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들은 어머니 하고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방에 처음 정착했을 땐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밥솥 하나, 작은 전기장판, 손뜨개 바구니, 창문도 없는 방에서 저는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새 계정, 새 출발. 구독자 0명에서 시작하는 건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허락 없이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시골 할매의 손뜨개방 시즌이 다시 시작한 채널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성장해 갔습니다. 예전 구독자들이 돌아오고 새로 유입된 이들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처음엔 실만 보려고 왔는데 어느새 할머니 이야기에 빠져버렸어요. 할머니 손길이 제 마음까지 감싸주는 것 같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기적 같은 위로였습니다. 그 댓글들을 보며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고 영상 하나 찍을 때마다 제 안의 아픔이 조금씩 아물어 갔습니다. 그렇게 채널은 10만 구독자를 넘기고 유튜브에서 실버 버튼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은 상패 하나였지만 그게 제겐 평생 손에 쥐어보지 못했던 존중이자 인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보면 어떨까요? 처음엔 내가 뭘 쓴다고 싶었지만 그동안 유튜브 영상에 담았던 인생 이야기, 농사, 손뜨개, 며느리와의 갈등, 다시 시작한 살, 모두 모아보니 정말 한 권의 책이 되더군요. 바늘로 꿰맨 내 인생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은 출간 직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서점에서 책을 들고 인증샷을 올렸고 책에 나온 제 사진을 보며 이분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는 후기도 넘쳤습니다. 그 무렵 해외에서도 관심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일본의 한 방송사에서 한국의 시니어 유튜버 열풍이라는 주제로 제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고 연락해왔고 영어 번역 자막이 달린 영상도 만들어져 미국, 캐나다, 호주에 사는 교포분들에게까지 퍼졌습니다. 할머니, 저희 엄마도 이민 와서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당신의 인생은 저에게 희망의 레시피예요. 해외 팬들까지 생기다 보니 손녀와 함께 영어 자막을 달기 시작했고 손녀는 스스로를 할매 비서라고 부르며 채널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댓글 관리 제가 할게요. 편집도 조금 배워봤어요. 이젠 제가 영상 붙일 수 있어요. 그렇게 손녀 X할머니의 콜라보 채널로 발전해갔고 유튜브에서 실버 세대와 G세대가 함께 운영하는 콘텐츠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시청자 한 분이 저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할머니, 당신을 보며 저도 엄마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께 못했던 말 지금이라도 해볼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을 읽고 저는 가만히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구나. 그 감동은 어떤 화려한 상이나 보상보다 더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얼굴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고시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단정하고 조용한 얼굴이었지요. 어머님 혹시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처음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 너머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거칠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때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가족이고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저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많이 미안했다. 며느리야. 하지만 나도 그때 많이 아팠다. 그날 이후로 난 나로서 살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순 없어.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돼요. 다시 함께 살자는 말은 못하겠어요. 그저 아이들이 할머니를 자주 볼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날 이후 주말마다 손녀들이 제게 옵니다. 같이 손뜨개도 하고 근처 공원 산책도 하고 김밥 싸서 도시락도 나눠 먹고요. 이젠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말합니다. 오늘도 잘 살자. 미자야, 너는 너대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구청문화센터에서는 저를 시니어 창업 멘토로 위촉했습니다. 유튜브나 공예, 뜨개를 하고 싶은 어르신들을 위해 제가 작은 노하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죠. 할머니, 이거 하나 올리면 사람들이 정말 봐줄까요? 처음엔 쑥스러웠는데 영상 속 제 모습 보니 신기하네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말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배울 수 없는 게 아니고 혼자라고 살아갈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바늘 하나에도 우리의 인생이 담길 수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시니어 콘텐츠 제작 지원 프로젝트로 저를 실버 크리에이터 홍보대사로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녀와 함께 세대 공감 유튜브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장 단상에 서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70살에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74시 된 지금 전 세계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고 손녀와도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늘 하나로 꿰맨 건 단지 실과 실이 아니라 상처와 상처, 사람과 사람, 세대와 세대였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도 말입니다. 그날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저에게 사인을 부탁했고 누군가는 눈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시골집 처마 밑에 앉아 조용히 수세미만 뜨던 노인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장미자,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꾼입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영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